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홍우평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건국대학교의 2014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의 인문사회기 1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해드릴 부분은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1인데요. 올해 문제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련된 두 개의 그 지문이 가와 나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텍스트에 에서 발췌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말씀을 드리면,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제시된 특정 결과를 분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문제를 푸시는 동안에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나중에도 또 분석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 가는 우리가 이제 언어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생각을 언어로 쉽게 옮기기 힘든 그런 경우도 경험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직 생각 자체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의 재료다, 진료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진료가 언어라는 거죠. 언어와 사고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는 그런 글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문 나의 핵심적인 주장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첫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범주화한다는 측면에서 언어가 사고에 도움을 주거나 사고를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사고가 반드시 언어로 진행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와 사고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하는 가 지문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그런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나의 주장이 우리가 언어로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에 상반되는 어떤 단정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유연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언어로만 사고하는 것은 아니다. 비언어적인 사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예, 이 두 개의 지문 내용을 핵심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 1번에서는 이제 다에 제시된 도표를 해석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표를 같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의 자료는 비슷한 연령대의 성인 남녀 4사람의 몇 가지 인지 능력을 측정한 가상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이 각각의 사례들은 실제로 학계에 보고된 그런 경우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수치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측정 항목을 보시면은 언어 구사력, 수리 능력, 추리력, 상상력, 판단력이 5가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리 능력, 추리력, 상상력, 판단력의 4가지 인지 능력은 통상적으로 비언어적 인지 능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함께 묶여서 나머지 한 가지 인지 능력인 언어 구사력과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와 나의 지문의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수험생들께서는 이런 이 도표에서 측정 항목을 언어 구사력 대 비언어적인 기타의 인지 능력 이렇게 이제 묶어서 대비를 하는 차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차관에 입각해서 지금 ABCD 4사람의 언어 구사력과 비언어적 사고력을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B와 D를 보시죠. B와 D를 보시면은 두 유형의 인지 능력이 공통적으로 우수하거나, 이건 B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은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이건 D의 사례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와 C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데요. 두 유형의 인지 능력 중 한 가지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먼저 A는 이제 언어 구사력이 90점으로서 3, 40점대에 그치고 있는 비언어적인 사고력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다음으로 C는 상반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15점에 그치는 언어 구사력이
7, 8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사고력에 비해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례입니다. A의 사례는 보통 이제 수다쟁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반 지능은 상당히 낮은데 상당히 유려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어떤 불행한 사건에 의해서 다른 인지 능력은 손상이 없지만 언어 능력에만 특별하게 손상을 입은 그런 사례에 이제 해당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 도표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와 나의 그 두 예시문에 나타난 관점이 이러한 자료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제시된 측정 결과를 분석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사례들이 가와 나 중 어떤 그 입장에 더 잘 부합하고 어떤 사례들은 잘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600점 미만으로 압축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의 입장은 이제 언어와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이 관점은 사례 B하고 D와는 무난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 B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어 능력과 다른 어떤 그 인지 능력이 공이 높고요. D의 경우는 같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언어로 사고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가의 관점은 사례 A 또는 C와는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가 만일 언어로 진행된다면 언어 구사력과 소위 비언어적 사고력 간에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A와 C와 같은 사례가 사실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언어와 사고가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나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A, B, C, D의 모든 사례와 양립이 가능합니다. 언어 구사력과 비언어적 사고력이 공통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요. B와 D처럼 그중 한 가지가 특별히 높거나 낮을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언어 구사력이 유난히 높은데도 비언어적 사고력이 일률적으로 아주 낮은 A의 사례는 나의 입장에서 다소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에서는 언어 구사력이 사고력을 제약하거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빼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언어 구사력이 유난히 높은데도 비언어적 사고력이 일률적으로 낮은 A의 사례는 나의 입장에서 다소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의 도표에서 가와 나의 쟁점과 관련해서 읽어내야 되는 그런 함의의 핵심은 가의 경우는 사례 A씨와 양립이 불가능한 반면에 나는 사례 A씨와 양립이 가능하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학계에서도 뭐 언어학자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아직까지 논쟁하고 있는 그런 아주 난제에 속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이제 친숙한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